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69번째 영상이네요. 멤버십 문의는 게시글과 댓글로 주시면 됩니다. 자, 벌써 6월이에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6월 첫째 주 일정 정리해서 왔는데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경기지표, PMI, 그리고 또 뭐? 고용지표 정도.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는 PMI, 특히 ISM PMI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경기가, 미국 경기가 어느 위치에 있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고요. 월요일부터 바로 스타트 끝내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그래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이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더 중요한 거랬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나옵니다. 월요일엔 제조업 쪽 PMI가 나오고요. 그 다음 물가지수까지 있네요. 요게 조금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야? 얘는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오고, 물가지수 당연히 낮게 나오고, 물가는 지금 무조건 낮으면 좋은 상황이죠. 그 다음 화요일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 나오고요. 그 다음 수요일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로 하죠. 논파र्म. 그리고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이제 비제조업이니까 이것도 다 서비스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월요일은 제조업, 수요일은 서비스업, 비제조업 PMI들이 나온다. 그리고 물가지수도 나온다. 이게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얘가 좀 더 스티키하고 더 안 빠지고 있던 분야니까. 그 다음에 단위 노동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금요일에도 여러분 임금, 그리고 실업률이 나오죠. 조금 3.8 정도 나와주면 좋을 텐데.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에도 여러분 경기지표, 고용지표 별로 그닥 좋지 않게 나왔어. 요즘 bad is good이니까 경기지표, 노동지표가 좋지 않으면 주가가 올랐어야 했는데 별로 그렇게 오르지 못했다. 지난주는 조금 조정을 겪고 있었다. 자, 그래서 지난주를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지난주 보시면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어. 그래서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AI 섹터 좋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을 수 있었어. 특히 우리 멤버십은 그래, 엔비디아랑 반도체 비중이 높아. 그래서 조정이 왔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 근데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지난주 한 주 동안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다 빠졌어요. 오라클, 어도베, 아바고, 브로드컴이죠. 정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가 사실 보시면 느껴지는 거 없어요? 요쪽, 사이드 쪽, 파이낸셜, 은행 쪽,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쪽,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경기 방어주, 월마트, 코스코, 그 다음 헬스케어에서는 1112. 그 다음 여러분 여기가 좋았네? 부동산, 에너지 쪽이죠. 그러니까 뭐 특징이 느껴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많이 올랐던 AI, 반도체, 빅테크 쪽이 지난주에는 엔비디아, 애플 빼고는 거의 다 조정을 받았다고 보셔도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월, 화, 수에 많이 올라서 그렇지 목금에는 꽤 빠진 상태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세일즈포스 착살 났죠? 아이고. 그래서 우리 멤버십 회원들은 월화 수에 정리를 거의 다 해놨고, 누구는 분명히 멤버십 회원 중에 월요일날 왜 팔지 더 오를 것 같은데, 화요일날 왜 팔지 더 오를 것 같은데 하고 목금에 쑥 빠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지금 내 위치, 내 주제, 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 조정은 결국 뭐야? 많이 올랐던 거 위주로 조정받았고, 많이 안 올랐던 애들이 조금 올랐다, 그런 주였다. 그래서 여러분 PR을 보시면 포워드 PR 1년 뒤에 PR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번 거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나 많은 거니? 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31배. 여러분 엔비디아 지금 그렇게 올랐는데도 계속 31배죠? 왜 그래요? 30배 초반이죠. 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거 못지않게 예상 이익률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보시면 여러분 엔비디아 같은 경우 남들에 비해 더 비싸다? 그런 생각 있습니까? 적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라 더 많이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닌데? 맞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맞나? TI 아닌가? TXN이었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AMD. 오히려 퀄컴이랑 마이크론 여러분 그래도 얘는 로직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 얘는 메모리 반도체라 조금 낮아야 원래 맞습니다. 그 다음 브로드컴이 싸네요, 퀄컴이랑. 얘네 둘이 좀 싼 편이다. 반대로 빅테크 대장들은 30배 정도 되고 있고, 구글이 최근에 꽤 많이 싸졌고, 메타도
꽤 많이 싸졌다고 봐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20배 정도면. 테슬라는 오히려 50배 정도로 매우 비싼 편입니다. 제가 늘 비추드리는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거품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거품 없다라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엔비디아는 억가당하고 있는 중이라 보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익숙치 않을 정도로 빨리빨리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거야 라고 두려워하는데 실적이 그만큼 더 빨리 올랐다니까. 거품 하나도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포드 PR도 그렇고 현재 PR도 그렇고 거품은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답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품이 없어도 시장이 거품 없이 계속 이성을 유지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더 오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근데 결국 여러분 실적이 끝났어. 엔비디아로 문제 있었어? 없었어. 다 좋았어. 80% 이상의 기업들이 서프라이즈 났어. 근데 결국은 기준금리가 물가가 언제 잡혀 임마. 보시면 6월 7월 FOMC에서는 그대로 5.5% 우리 범위를 주잖아? 하지만 우리 읽을 땐 뒤에 걸로 읽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5.5%가 7월까지 기준. 그 다음에 9월에 한번 낮출 거로 보고 있네. 9, 11, 12는 그대로 갔다가 내년 1월에 뭐 거의 대통령 바뀔 때니까 이건 별로 없지. 일단 여기까지 볼 것도 없어. 왜? 한 달 뒤도 못 맞춰 얘네. CME 페드워치 설문조사인데 별로 그렇게 이성적으로 하는 애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 컨셉은 뭐야? 9월에 올해는 올해까지만 보자고. 올해는 9월에 한번 내린다가 컨센이라고. 근데 9월도 내린다는데 보시면 어때? 47대 45야. 46대 34야. 별 차이가 없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결국 여러분 지난주에 경기 지표들도 하락세였고요. PCE도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와서 좋았고요. 실적 시즌은 끝나서 이제 이거는 무시하셔도 돼. 이미 다 반영됐어. 프라이싱이 됐어. 근데 여러분 올해 주가 오른 게 EPS가 올라서 그런 것 같지만 되게 웃긴 게 여러분 PER도 그만큼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스닥 전체의 PER 20배 넘습니다. 지금 원래 17배 18배가 지금 평균이거든. 근데 지금 20배가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조정받은 거라 보셔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 확실히 말하면 평균치보다 높다는 건 뭐야? 기준금리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올해 시장에서 이미 프라이싱 가격 반영을 해버린 상황이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재미로 본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 여러분 쭉 빠졌다가 조정 엔비디아 실적 이후로 좀 올랐잖아, 그치? 근데 은근히 또 빠졌다니까? 우리 지난주 오른 주 아니야, 빠진 주야. 엔비디아가 올랐을 뿐이야. SXL에 엔비디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이 올랐을 뿐이야. 조정 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혀 Fear and Greed 별로 greedy하지 않습니다. 지금 48이에요. 심지어 이틀 전에는 Fear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탐욕스러운 구간은 아니다. 거품이 있는 구간도 아니다. 근데 지금 왜 조정 온다? 실적 문제라고? 아니 더 좋았다니까? 서프라이즈 80%였다니까? 금리 PER 문제? 얘는 어느 정도 맞아. 왜? 많이 올랐어 급히. 그래서 나스닥 지수의 PER 평균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침체? 아 자꾸 또 뭐 빌 에크먼 침체 온다고 그러던데 제가 장난하지 안 온다고 제가 몇 번 말합니까? 안 옵니다. 네가 빌 에크먼보다 잘 알아? 저는 이 분야에서 맞다 생각하는 게 빌 에크먼은 여러분 지난 1년 내내 침체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냐고. 침체 올 때까지 침체 온다고 말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죠. 침체 2년 동안 제가 말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럼 왜 빠지는 거야? 무슨 이슈가 있어서? 아니야. 그냥 단순해. 빨리 많이 올라왔기에 조정이 오는 거예요. 뭐 펀더멘탈? 기준금리? 변화 없어. 왜? 실적 이미 잘 나왔어. 지난주 요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봐봐. 고용도 악화되는 모습, 경기 하강 지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나왔어. 그런데도 빠졌어. 특히 언제? 금요일날. PCE 너무 잘 나왔어. 0.3 MOM으로 예측했는데 0.2 나왔어. 근데 조정이 왔다니까? 훅 빠졌다니까? 심지어 엔비디아 5% 빠졌다가 올라온 겁니다. 왜? 그냥 많이 올라서야. 문제가 없어. 결국 그 아무 문제 없을 때 이렇게 빠졌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야? 언제 사야 할까? 그 타이밍을 보는 게 중요한 것 뿐이야. 근데 CPI는 여러분 둘째 주 수요일에 나오죠. 다음 주가 여기서 말하는 건 내일부터 이어지는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말하는 겁니다.
그 CPI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심리가 작용할 수 있냐면 CPI 보기 전에 혹은 중요한 엔비디아 같은 이슈가 이런 큰 이슈가 있을 때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개미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일단 팔아놓고 CPI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고 가자. 요런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뭘 보고 있냐면 CPI 전까지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조정을 좀 겪지 않을까 요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 일요일 저녁이죠. 필왕이래. 젠슨 황이 오늘 연설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월요일 날부터 반도체주가 슬쩍 들썩거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영향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실적 발표 컨콜 하면서 그때 별로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죠. 그때랑 얼마나 새로운 얘기가 나올까? 라는 조금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너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했던 얘기 반복하고 시장에서 별 반응이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PI 근처에서 투자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때까지 저는 지지부진 조정장을 겪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빠진 이유는 빨리 올라서 그렇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인내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자, 업데이트 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2억으로 시작한 계좌 1억 거의 다 올기 시작했습니다. 합치면 뭐야? 50%가 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55% 정도 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돈을 중간에 한번 넣었거든. 한 3천 정도? 그래서 여러분 거의 지금 1억을 다 벌어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거 3억 안 됐는데요? 내가 중간에 돈을 넣어서 그래. 그래서 결국 수익률은 50%가 넘었다. 이건 수정 안 했네. 그래서 여러분 재계약률이 미쳤죠? 지난달 딱 한 분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때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럴 때 뭐해요라고 5만 원으로 7일 체험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 3개월 이상 했는데 마이너스면 제가 멤버십비를 환불해 드리는데 아직까지 한 분도 없었다. 방금 제가 가르쳐드린 내용들 실시간으로 설명드리고 매매까지 도와드린다. 올해 거의 60% 찍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연말까지 40% 정도 좀 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먹을 게 많으니까 여러분 빨리 멤버십 회원 가입하시고 돈 버시기 바랍니다. 제발 어디 가서 사기꾼 같은 놈들한테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상 스타코였습니다. 나한테도 리딩방 문자가 너무 많이 와. 내가 니들보다 잘할걸?